예쁘게 할 수 있는 A부터 Z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의사들 정리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트임 메이크업도 하고요. 애교살도 엄청 또렷하게 잘 그렸는데 화장이 뭔가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은 여러분 누구나 실패 없이 메이크업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아주 A부터 Z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꿀팁들 많으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좀 뜬다라고 느끼신 적 있죠? 피부가 뜨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피부 열감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피부 열감을 낮춰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애매한 이 날씨 덥잖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톤업팩으로 진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기계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글래몬 갈바닉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헤드가 밋밋해서 되게 얼굴에 하기 되게 좋거든요. 클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클린 기능 해가지고 볼 쪽에 열감을 좀 죽여줄게요. 혈관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장이 밀리는 원인은요, 피부 겉에 남아있는 스킨케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흡수를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막 스패츌라, 브러쉬, 새로운 도구들 말고 제일 좋은 건 손입니다. 무조건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갑자기 새로운 거 막 해보겠다고 했다가 망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겉돌지 않고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묽은 제형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기초를 원스텝으로 끝낼 수 있는 이 로우캐스트 에센스를 쓸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잘 먹으려면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를 바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에센스 딱 하나만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아봐도 좀 묽은 제형의 로션을 한두 개 정도만 딱 발라주시거든요. 이 로우캐스트 에센스는 너무 간편하게도 토너와 에센스가 합쳐진 압축 케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를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좋죠? 진짜 바쁜 아침에 준비할 때 쓱쓱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발라보면 엄청 묽은 제형이고 흡수도 진짜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로우캐스트가 정말 피부 장벽과 보습에 진심인 브랜드인데 특히 이 에센스는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로만 잘 배합이 되어 있고 심지어 피부 15층까지 보습이 침투를 한대요. 진짜 깊은 보습을 느낄 수 있는 에센스죠. 적당량 바르면 좋지만 양 조절보다는 저는 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발라보면 살짝 묽은 에센스 제형으로 정말 촉촉해요. 정말 만만해 보이는 에센스인데 보습이 정말 깊이 느껴진답니다. 로우캐스트가 피부 장벽의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장벽 개선이 아닌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국내 1%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게 피부를 튼튼하게 케어해주는 에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만 발라줘도 깔끔하게 이렇게 쫙 발려지죠. 피부 겉에 만져지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흡수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시켜주셔야지 다음 메이크업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피부 자체를 좀 튼튼하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정말 순하고 편안한 에센스입니다. 편안한 제품을 좋아하는 게 제가 또 기능성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타민이나 레티놀 이런 거 바를 때는 항상 이렇게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꼭 같이 쓰는데 이것도 기능성 제품들 쓸 때 같이 쓰면 자극도 적고 굉장히 괜찮아요. 밤에는 그런 식으로 쓰고 로우캐스트가 정말 장벽 케어의 진심이어서 피부 장벽 크림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로우캐스트에서 우리 유저들을 위해서 20분께 이거 톤업트 에센스 정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더보기란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해서 선물 꼭 받아가세요. 샵에 가면은 항상 톤업 베이스를 꼭 사용을 해주시거든요. 그것도 핑크 색깔이 국룰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쓰는 제품들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 요즘에 톤업 제품들은 선크림 기능까지 빵빵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선크림 따로 안 발라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는 라비오트 제품이고 하나는 바닐라코 제품인데 이거 제가 많이 쓰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바닐라코 제품 한번 써볼게요. 원래 기존에 톤업 크림도 잘 썼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달걀처럼 생긴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주르륵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한번 손등에 살짝 덜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입자를 풀어주고 쓱쓱 발라줍니다. 얇게. 코 옆이나 이런 부분들은 칙칙하잖아요. 그런 거를 화사함도 같이 챙겨주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막 양을 요만큼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선크림 요만큼, 톤업 제품 요만큼 해가지고 좀 나눠서 바르면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슨 톤인지 모르겠다 한다면 저는 일단 톤업 크림은 핑크 컬러로 꼭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화사한 밑작업을 해주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스 단계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베이스 바르는 방법은 청담샵에서 직접 배워온 스킬이에요. 그리고 얇게 발라도 화장한 티가 팍팍 나면서 둥둥 뜨는 이유는 내 피부톤보다 너무 밝은 컬러를 썼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내 피부 컬러와 조금 비슷한 컬러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21호 병이라고 하죠. 무조건 21호, 17호 밝은 거를 발라야 하는 걸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내 피부 톤을 체크를 해서 내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저도 21호 병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22호 정도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 베이지 컬러를 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쿠션을 선택한 이유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쿠션이기 때문에 쿠션을 가지고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베이스 도구는 이렇게 잘 길들여진 쿠션 퍼프가 진짜 최고의 도구예요. 그냥 일반 물먹인 스펀지보다는 이런 쿠션 퍼프가 100배 낫다. 그리고 처음에 쿠션 퍼프 이렇게 사용하실 때 엄청 새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찍어서 약간 쿠션 퍼프를 살짝 이렇게 길들여 놔야 돼요. 우리가 브러쉬도 바로 쓰는 것보다 충분히 먹여주고 쓰는 것처럼 스펀지도 너무 새 거 그대로 쓰면은 이 제품이 좋은데도 뭔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쓸 때는 저는 몇 번 이렇게 해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쿠션 퍼프 교체도 정말 중요한데, 퍼프는 휴지로 한 번씩 찍어주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너무 이렇게 절여져 있다 할 때는 교체해주시는 게 좋겠죠. 교체 주기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딱 내가 봤을 때 뭔가 바꿔야겠다 하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담샵에서 배워온 쿠션 바르는 스킬을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찍어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양 조절 팔레트가 다 있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찍은 양을 이렇게 깔끔하게 퍼프에 다 흡수를 시켜줍니다. 여기 문질러주시면 여기 남는 건 거의 없거든요. 퍼프에 그 양을 다 먹여주는 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얇게 커버력 있게 올라가거든요. 광대 부분은 모공이 없어요. 여기 모공이 없는 부분에 딱 한 번 찍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찍어주고 이 바깥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되고요. 안쪽으로 점점 이 양을 퍼뜨려준다는 느낌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모공 있는 부분도 얇게 발리면서 절대로 뜨지 않아요, 쿠션이. 그리고 똑같은 쿠션을 썼는데도 이렇게 쓰면은 뭔가 정말 고급 베이스 받은 것처럼 그런 피부 표현이 된답니다. 이 외곽 부분은 진짜 거의 커버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쓱쓱 쓸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쉐딩 효과가 같이 나는 거죠. 보시면은 엄청 얇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 거 보이시나요? 남은 양으로 이마 부분, 코 부분도 살짝 해주고 눈 위도 쓱쓱 한번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발리는 게 맞나 싶지만 이렇게 해보면 진짜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힘을 뺄수록 성공을 해요. 제가 이쪽도 똑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한번 찍어주고 이 양을 퍼프 자체에 먹여주세요. 이렇게 먹여주다 보면은 퍼프가 좀 많이 절여지겠죠? 그럴 때일수록 휴지로 많이 찍고 나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양 조절도 편하고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서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상태에서 모공이 없는 부분에 일단 찍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퍼뜨려주세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부 표현이 이렇게 얇을수록 사람이 되게 고급져 보인답니다, 여러분. 외곽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쓸어주던지 대충 쓱쓱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막 밀어도 밀리는 거 하나도 없죠. 아까 기초 바를 때
겉도는 거 없이 쫙 흡수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밀려도 겉에 때처럼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기초를 너무 잘했더니 화장이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평소보다 진짜 얇게 했는데 오히려 다크서클도 잘 가려졌고 윤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컨실러는 베이스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눈 밑에 삼각존 부분은 주름이 잘 지고 아주 얇기 때문에 여기가 두꺼워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올수록 진짜 얇게 발랐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컨실러로 아주 소량 커버를 마지막에 해주는 게 컨실러를 잘 뜨지 않게 쓸 수 있는 순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초보자분들에게 너무 추천하는 컨실러 브러쉬 2개 추천드릴게요. 이 브러쉬들은요, 브러쉬를 싫어하는 사람이 써도 반하게 되는 브러쉬고 진짜 하나도 안 떠요. 한 개는 더툴랩의 풀 커버리지 컨실러 브러쉬고 하나는 화흥붓 982번 브러쉬입니다. 요거는 심지어 2,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핑크빛이랑 베이지 톤을 살짝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등에 꼭 조절을 해주고 선을 그어보면 보이죠? 다크서클인 부분, 아닌 부분에 이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선만 살짝 커버를 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웃었을 때 애교살 밑에 라인까지만 딱 이 선을 커버를 해주는 거. 여기 선 보이시죠? 이렇게 선 부분에만 해주고 영역은 웃었을 때 애교살 앞으로 살짝만 두드려줘서 밀착을 더해줄게요. 이때 꾹 누르면은 이게 지워져요. 그래서 엄청 애기 궁둥이 만지듯이 살살 밀착을 시켜줍니다. 어느 정도 살짝 비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겹 정도만 딱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점은 이런 밝은 컨실러 쓰면은 오히려 더 그 부분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 같은 경우는 한 이 두 컬러 정도?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오히려 어두운 컨실러를 써야지 점은 잘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려주도록 할게요. 평소에 바르는 것보다 정말 얇게 했는데도 지금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 피부도 편하네요, 심지어.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었어. 오늘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깔끔하게 했으니까 이목구비를 만들어줘야죠. 저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있고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윤곽 정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쉐딩 넣어주고 여기 코 쪽, 여기 V라인 쉐딩 넣어주고 살짝 두드려줄게요. 1차적으로 일단 윤곽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좀 코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다 채우지 말고 여기 여기 앞쪽이랑 끝에만 채워주셔도 코 쉐딩이 되게 자연스럽고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해주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눈썹 밑에서부터 콧대가 예쁘게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음영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딱 끊긴 느낌이 아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 눈썹 시작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나서 중간을 한번 끊어주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어색하거든요. 코 밑에 V자 한 거랑 이어지도록 끝쪽에만 살짝 해주는 거예요. 확 끊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한번 끊긴 것 같은 느낌은 주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 끝부분을 스틱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살짝 들어와주고 여기도 살짝 들어와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드려주는 거죠. 이렇게 냅다 끊는 것보다 살짝 여기 옆에서 음영을 줘가지고 해주는 게 좀 이게 끊어 보이는 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코 쉐딩 완성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또 여기 코 밑에 이쪽에 해주는 게 또 예쁘더라고요. 끝이 더 올라가 보이고 여기가 깊어져서 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쉐딩할 때는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처음 터치할 때가 제일 많이 묻어나니까 처음 터치할 때 구렛나루 터치하다가 양이 좀 덜어졌을 때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와주면 정말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죠. 앞에서 보면 이게 여기 윤곽이 확 작아지거든요. 저는 이 구렛나루 터치는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렛나루 터치해주고 점점 남은 양으로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저는 좀 쉐딩을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거의 눈 옆까지 오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실패 없이 쉐딩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윤곽이 확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턱 밑에도 한번 잡아주면 쉐딩도 완성입니다. 그리고 애교살인데요. 저는 화장해서 애교살이 저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거거든요. 요즘 아무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대세라고 하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저는 애교살이거든요. 브로우 제품인데 너무 괜찮아서 잘 쓰고 있어요. 이 브러쉬가 진짜 요물인데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 하나는 이렇게 몽뚱한 브러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진한 컬러를 묻혀서 자신의 얼굴이 중안부가 길다면 애교살을 깊게 넣는 게 좋겠죠. 저는 깊게 넣는 편인데 웃었을 때 내 애교살이 가지고 있는 이 음영 제일 밑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중간을 진하게 해줍니다. 딱 중간만 진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브러쉬로 이거를 양옆으로 퍼뜨려 줄게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중간 음영이 제일 깊은 거 아시죠?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중앙을 제일 깊게 만들어주고 점점 퍼지듯이 해주면 정말 내 애교살 자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은 애교살이 생겨요.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내 애교살이 원래 이렇게 깊은 것처럼 생기는데 저는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좀 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원래 안 웃을 때 애교살이 안 생기는 타입인데도 생겨있죠. 웃으면 더 생겨요. 중간을 살짝 발라주고 이거를 그대로 브러쉬로 펴줍니다. 은은하게 음영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진짜 내 애교살 자체가 좀 두툼한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통통해집니다, 애교살이. 그 다음에 여러분 섀도우 단계인데요. 제가 실패 없는 섀도우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 생눈을 봤을 때 내 눈이 좀 칙칙한 편이다 한다면 이렇게 팔레트에 있는 흰기 있는 부분을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눈 주위는 조금 밝은 편이다 하신다면 좀 이런 음영 위주 쓰시면 좋고 그냥 내가 대체 무슨 톤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톤을 구애받지 않는 이런 뉴트럴한 톤의 섀도우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밀크터치 섀도우인데 이게 진짜 버릴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눈가가 칙칙한 편이에요. 그래서 섀도우에 있는 이런 흰기 제품을 잘 활용해주시면 좋은데 흰기 있는 컬러를 양 조절을 잘 해서 눈 끝부분이 좀 칙칙하죠? 이런 부분을 진짜 살살살 지우개로 지우듯이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때 너무 많은 양을 해주시면 눈이 콩알마늘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살살살살 끝부분을 잡아주시면 여기가 갑자기 엄청 깨끗해졌죠? 여기는 지금 전, 후 이런 식으로 내 눈에서 좀 칙칙한 부분을 흰기 있는 섀도우로 컬러만 잡아주는 거죠. 살살살살 끝부분 칙칙하니까 같이.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섀도우가 안 올라가니까 아주 적당히 밝혀주시면 눈매가 지금 엄청 깔끔해졌죠. 여기 중간에 있는 핑크 컬러를 그냥 이렇게 바르지 말고 진짜 깃털처럼 한번 발라보세요, 여러분. 샵에 가면은 섀도우를 이게 섀도우가 올라가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보이시죠? 깃털처럼 발라주시는데 색깔은 되게 예쁘게 나거든요. 특히 저는 언더에 이렇게 핑크빛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꼭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핑크 애교가 핫하지 않습니까? 트렌드 놓칠 수 없지. 이렇게 진한 컬러면 진한 컬러일수록 정말 가볍게 터치를 해보면은 신기하게 음영이 은은하게 잡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살살살살 발라주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붉은 컬러를 잘 활용하면 좋거든요. 언더 쪽이랑 눈 끝에 언더 쪽에 살짝 붉은기 넣어주면은 눈이 좀 확장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도 살짝 붉은 느낌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 라인에도 애교살 라인이 그냥 브라운 색깔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붉은 느낌이 더해지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불그리불그리한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같이 살짝 넣어주시면 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죠. 애교살도 살짝 불그리불그리하게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눈은 절대 답답하지 않은데 어딘가 모르게 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매를 만드실 수 있어요. 펄이랑 여기 반짝 펄이랑 섞어가지고 여기 가장 튀어나오면 예쁜 부분에 이렇게 펄감도 살짝 줍니다. 애교살 펄감은 진짜 얇게
짧게 이런 얇은 브러쉬로 얇게 주는 게 예뻐요. 왜냐면 두꺼워지는 순간 펄밖에 안 보여가지고 핑크빛 베이스로 훨씬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겨요. 이렇게 뉴트럴하지만 정말 볼륨을 확실하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젤 아이라이너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런 붓펜 아이라이너를 잘 쓰는데 점막을 다 채우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은 동공 라인 점막만 꼭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동공 부분만 딱 채워줘도 눈이 진짜 또렷해지거든요. 속눈썹 가장 가까이에 음영을 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여기보다 좀 부드러워지게 느껴지시죠? 근데 쌍꺼풀 라인은 절대 벗어나지 않게끔 진짜 여기를 콕콕 찍어주듯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부드러운 음영이 생기면서 눈이 확 깊어지거든요. 요즘은 또 아이라인을 진하게 빼는 느낌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아이라인 대신해서 쓰면 진짜 괜찮아요. 여기 제일 진한 거 보이시나요? 제일 진한 컬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냅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콕! 그러면 아이라인 완성입니다. 진짜 간편하고 저는 원래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인 하는 게 성에 안 차가지고 잘 안 했는데 이거는 진짜 대신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끝 라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눈 앞머리만큼은 붓펜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해줘야 눈이 완성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꼬리 말고 여기 눈 끝에만 살짝 색감을 진하게 채워주고 끝에만 이렇게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블렌딩된 아이라인이 완성해져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속눈썹만 붙였다 하면은 눈이 좀 과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막 가닥 속눈썹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속눈썹 고르실 때 꿀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 속눈썹인데 이렇게 가닥처럼 사이사이 넓이가 있는 제품들을 고르시면 실패 확률이 진짜 줄어들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가닥 속눈썹을 붙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제가 오늘은 요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 전체를 절대 다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눈은 이만큼 큰데 내 눈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통으로 붙여버리면 진짜 어색해져요. 그래서 한 4등분, 3등분 잘라가지고 한 2개만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눈썹은 딱히 정보가 없고 그냥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쿠팡에 이런 디자인 속눈썹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간격이 있는 속눈썹들은 붙였을 때 막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안 붙인 이유는 앞에는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눈 굴곡 때문에.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마스카라 할 때 세워서 앞쪽을 위주로 마스카라를 해주면 여기 긴 속눈썹이랑 조금 어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붙여주는 느낌으로 가볍게만 해주고 엄더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진짜 자연스럽게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 커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립과 치크가 남았는데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맨날 화장이 좀 실패한다 한다면은 립이랑 치크 색깔을 통일을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조그만한 퍼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살짝 묻혀준 다음에 블러셔는 정말 얼굴형마다 다 다르지만 진짜 어떤 얼굴형이어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코를 받쳐주세요. 그러면 딱 이 부분은 어떤 얼굴형이 발라도 정말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만 딱 발라주면 되게 이렇게 립이랑 치크랑 같은 색으로 잡아주면 되게 색조가 되게 잘 어울리죠. 이쪽에도 이 부분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치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크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코 밑이나 아니면 턱 이런 데 살짝 해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립으로 치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살짝 이렇게 영역이 남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 안에 있는 이 핑크 컬러 있죠? 제일 밝은 핑크 컬러를 살짝 묻혀서 여기 주변을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약간 경계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살짝 부드럽게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립 바르실 때 제가 꼭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역이 중요해요. 딱 보이는 중간 부분 발라주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그 촉촉 립이랑 똑같아요. 매트 립도 이 부분에만 딱 발라주면 훨씬 예쁘거든요. 저는 꼭 이렇게 중간 위주로 그리고 여기도 약간 중앙 위주로 그리고 여기 오버립 꼭 해주는 느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매트립 바를 때는 여기는 꼭 꼼꼼히 해주시고요. 아니면 너무 입술이 옹졸해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 새로운 점을 하나 찍어야겠다. 아까 점 지우고 새로운 점 하나 찍어주면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인데요. 하이라이터의 중요성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달빛 물방울이고 완전 이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중안봉화 기신 분들은 시선을 위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콧대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선을 위로 올려야 되니까 여기 눈 앞머리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눈 앞머리 밝혀주면 콧대가 더 높아 보이고 시선도 위로 가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앞머리 밝혀주고 그래도 코끝은 높아 보여야 되니까 끝에 하이라이팅을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끊어둔 코끝 있죠? 거기를 더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끝까지 해주고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 눈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해주면 얼굴 윤곽 정말 또렷하게 잡아놓고 놓았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헤어까지 하고 와볼게요. 촬영을 너무 오래 해서 해가 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조명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 화장 초보분들을 위한 A부터 Z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이 화장 진짜 실패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세요. 알겠죠?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